정부에서 발표는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죠. 5년 뒤에는 4배가 오른다. 이것이 바로 재건축 구역인데요. 미친 부동산 시장이 될 겁니다. 이 구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오늘은 정부의 계속적 집값 하락 발표에 정반대가 되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발표된 기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제목을 보고 설마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결론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정부가 계속적으로 집값 하락한다고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지난 기자회견에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작년이었죠. 7월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간 서울에서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내용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 3천 호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 올해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공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죠. 올해 2월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호가 있기 때문에 재고량이 10%에 달하니까 소위 공급 쇼크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발표를 했죠. 이런 발표에도 집값은 정부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난달 말 전국의 집값이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죠. 상승률이 2011년도 4월 이후에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도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신고가 거래가 되고 있죠. 정부에서 발표는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재미난 기사 하나가 있어요. 국토부의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값이 5년 뒤에는 4배가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수원 영통 이 재건축 구역인데요. 이 구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통 2구역은 전철이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가까이 있죠. 메탄 주공 4호 단지를 재건축한 사업이 바로 이곳인데요. 두 단지 모두 1985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기존에는 2240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헐어서 지상으로는 35층 그리고 31개 동을 지어서 약 4,000가구를 만들 재건축할 예정이죠. 지난 5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이제 분양 신청을 앞두고 있는 곳이 바로 영통 2 재건축인데요. 자,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 재건축 조합원이 어떤 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임금 집값의 상승,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이 남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초과하는 금액의 최대는 50%까지 부담하게 되는 게 이 환수 제도이죠. 2018년도 1월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모든 재건축 단지는 다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2018년도 1월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그런 재건축 단지가 모두 적용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조합원 실제 분담금 계산은 이제 새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 주택의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과 일반 분양 가격 등을 반영해서 다시 산출하게 됩니다. 조합원 실제 부담액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새 아파트가 준공이 되게 되면 그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을 반영해서 다시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계산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부동산원인데요. 재건축의 초기에 예상 분담금도 계산하고 재건축 종료 후에 실제 분담금도 계산한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런데 영통 재건축 지역이 강남도 아닌데 분담금이 3억이나 나온다라는 초기 예상 분담금을 계산해서 나왔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조합의 예상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담금 예상은 전혀 달랐어요. 훨씬 더 한국부동산원이 많은데요.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사업 종료, 그러니까 이곳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죠. 집값을 조합보다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조합 측은 준공 시점에 아파트 가격을 2조 8천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1조 4천억 정도인 아파트가 매년 15%씩 5년이 지났을 때 이런 금액이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가구당 7,500만 원 정도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은 준공 시점 아파트 값을 약 4조 6천억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가구당 3억이 됩니다. 조합의 생각보다는 분담금이 4배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계산에 따르면 매년 27%, 27%, 27% 이렇게 5년 동안 도달한다는 금액인데요. 이게 이제 복리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영했다라는 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얘기죠.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게 뭐 보통 현재는 70% 정도 수준이에요. 시세. 자, 2026년도에는 최대가 90%를 시세에 대비해서 반영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조합은 이런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분담금이 커졌다, 이런 논리죠. 자, 조합은 황당한 거예요. 서울 강남보다 본인들 구역이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 근거를 보면 방배동에 있는 방배 3익 아파트는 1인당 분담금이 2억 7,500 정도가 됐고요. 반포현대 아파트는 훨씬 더 못 미쳐요. 1억 3,500 정도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분담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뭐 과도한 분담금 통보 이후에 조합원들은 재건축 속도를 늦추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또한 영통 2구역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웬만한 지역들이 그럴 바에는 재건축 속도 늦추자, 너무 많다. 이 때문에 강남에 있는 뭐 개포주공 뭐 5단지, 6단지, 7단지라든가 압구정동 3구역, 신반포 2차 이런 곳들 한 50여 곳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를 시행을 유예, 이런 관련된 모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건축 지역들은 속도가 늦춰지면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수가 있어요. 공급에 대한 부족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국토부가 영통 제2구역에 통보한 대로 과연 집값이 4배나 뛴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영통 제2 재건축 구역이 분담금을 3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강남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영통 재건축 구역이 3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과연 기분이 나쁜 걸까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강남은 어마어마하게 뛰겠죠. 미친 부동산 시장이 될 겁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에 친구 신청해 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 및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